자, 오늘 그 중간고사 이후에 우선 수업 운영하고 기말고사를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 제가 공지사항을 좀 설명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중간고사 이후에는 요즘에 생성형 AI가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좀 생성형 AI에 대한 설명을 좀 이제 기말고사 때까지 강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정도 하고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게 어떤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수업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어,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로 제가 대체를 할게요. 과제로 대체하는데 이제 또 과제로 대체하면 또 그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충분히 감안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제 내용 자체는 이제 오늘서부터 매주마다 이제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또 실습도 하고 이럴 텐데 여러분들이 그 수업 듣고 실습한 소감문을 자유롭게 적어서 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내실 때 그 제가 과제 템플릿을 여기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구주차에 보면 생성형 AI 소감문 템플릿이라고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은 간단하게 만들어 놔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냥 자유롭게 표지에 생성형 AI 소감문하고 본인의 성명 쓰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차별로 지금 진행되는 주제별로 1, 2, 3, 4, 5까지 쭉 매겼어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자유롭게 본인이 느끼신 소감을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과제 분량은 또 이제 이 소감문 작성을 해서 내라고 하시니까 점수를 잘 받으시려고 굉장히 많이 적는 분들이 계세요. 막 여기저기 거 뺏겨갖고도 막 적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 5페이지로 제한합니다. 5페이지만까지만 인정해요. 5페이지 넘어가면 제가 보지도 않겠습니다. 딱 5페이지 이내로만 작성을 해서 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과제에 대한 제출은 제가 15주차에 과제 제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5주차에 가면 여기 생성형 AI 기말고사 대체 과제라고 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보여드린 요 과제 템플릿 아래 한글 문서에다가 소감문들을, 그러니까 매주 수업 끝나고 나서 소감문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적으세요. 적으시고 그리고 모았다가 15주차에 과제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기한은 6월 18일 23시 59분까지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수업은 좀 생성형 AI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드리고 하나씩 그 분야별로 하나씩 좀 수업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생성형 AI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 기존에 있는 인공지능들은 어떠했었냐면 대부분 인공지능한테 계속 학습을 시키죠.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시키면 그 학습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추론을 한다든지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학습시키는 데이터가 이제는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즉 글로 되어 있는 문자와 숫자로 되어 있는 이런 글뿐만이 아니라 뭐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음악도 있을 거고 비디오도 있고 소리도 있고 이런 다양한 우리가
인간이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말로 하고, 그다음에 또 눈으로 보는 그 각종 문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을 종합적으로 학습시킨 것을 토대로 해서 얘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앞에 생성형이라고 이야기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어, 처음에 시작이 돼서 확산이 된 것들은 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둔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스스로 막 학습을 하고, 그죠? 스스로 막 학습을 하고, 자기가 다른 인공지능하고 계속 바둑을 계속 두면서 자기가 또 학습을 하고, 그래서 인간이 제공해 주는 것 갖고도 학습을 하고 또 스스로도 학습을 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고 이런 형태대로 인공지능이 진화를 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내용 자체를 기술 자체를 생성형 AI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는 좀 어떤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얘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겠죠. 스스로 먼저 학습이 돼야 된다는 게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학습에 대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제공해 주는 자료만 갖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자기가 만들어내면서 만들어낸 걸 또 학습하고 만들어낸 걸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얘가 스스로 똑똑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자, 그다음에 또 새로운 콘텐츠들도 막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서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어떤 텍스트 형태대로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인데 거기다 플러스 이제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또 어떤 장문을 해서 글들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또 영상도 만들어내고요. 이렇게 해서 자꾸 그 새로운 어떤 콘텐츠에 대한 영역도 넓어지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성형 AI를 도대체 어떤 기술로 만드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생성형 AI를 만드는 기술들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기술을 영어로 이제 GAN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보통 부를 때는 이제 겐이라고 해요. 겐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좀 뭐냐면 이 기술 자체는 좀 경쟁을 시킨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경쟁을 시킨다. 서로 경쟁을 시켜서 경쟁해 준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좀 똑똑해지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좀 쉬운 예로 하나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우선 요 그림에 보시면 우선 도둑이 있습니다. 자, 도둑이 뭔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좀 사기를 치기 위해서 위조 지폐를 이 사람이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조 지폐를 막 만들어내면 여기에 지금 이제 범죄를 예방하는 사람인데 이제 경찰관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 경찰관이 하는 일은 뭐냐면 실제 이 위조 지폐하고 실제 지폐하고 계속 비교를 해서 이게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판별을 하는 일을 하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생성형 AI가 동작하도록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생성형 인공지능이 계속 뭔가 자기가 새로운 콘텐츠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쭉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면 실제 또 다른 인공지능 이쪽에서는 실제를 가지고 계속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계속 비교를 합니다. 계속 둘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위조 지폐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이 인공지능은 실제처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죠. 그죠? 실제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처럼
만들어낸 걸 가지고 실제하고 비교를 해서 이거 누가 더 점수가 높아? 이걸 가지고 또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가짜를 점점 실제처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 얘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해서 실제 새로운 콘텐츠, 즉 가짜를 만들어내는 이런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겐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들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와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면서 계속 점점 똑똑해지고 있는 부분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많은 기술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제일 쉽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기술이 이 겐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갱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즘에 가상인물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상인물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죠? 가상인물들.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상인물들을 만들어낸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다 인공지능이 가상으로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분 안 가죠? 그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안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존하지 않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겐이라고 하는 그런 가짜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내고 실제하고 비교를 해서 그 차이가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새로운 콘텐츠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거의 실제 사람처럼 뭐 이런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가 있거나 아니면 영화가 나오게 되면 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에 그 사람의 언어 자체, 그다음에 사람이 쓰고 있는 그런 우리 문장들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죠.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 만족질이라고 해서 왜 우리 콜센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콜센터에도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 이제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 인공지능 상담원입니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뭐 말을 하거나 아니면 채팅으로 뭔가 물어봐도 얘가 그럴듯하게 대답을 하죠. 사람처럼 대답을 해요. 물론 아직 매끄럽게 그렇게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처럼 이렇게 답변도 하고 동작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한 기본되는 어떤 기술로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인공지능에다가 지금 접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 참 화두였어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말을 글로 옮긴 텍스트들, 즉 문장들, 글들 이런 내용들을 참 컴퓨터가 좀 알아듣게 하려고 참 부단히도 많이 노력들을 했어요. 부단히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개발자들하고 언어학자들하고 같이 붙어서 앉아서 문법적으로 얘를 해석을 해서 뭐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의미를 찾고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면서 사람의 뇌를 닮은 구조 자체로 만들어서 뭔가 학습을 시켰더니 얘가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자,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언어들을 자연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어. 그래서 자연어 처리. 그래서 뭐 영어로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얘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라기 시작하는 그 모델 자체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대규모 언어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우리 이전 시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우리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각종 아직 음성까지 막 이렇게 발전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글로 되어 있는 이런 텍스트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 말이든지 간에 다 이해하고 번역도 하고 이런 세상이 지금 온 거죠. 그죠? 이런 세상이 왔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챗 GPT라는 놈이 가장 이제 우수한 챗봇이 되는 거고 그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GPT라고 하는 게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됩니다. 언어 모델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언어 모델을 만들어 놓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 챗봇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갖고 채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음성까지 말로 서로 대화를 하는 이런 형태대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요즘에 또 화두가 되는 게 멀티모달 모델이라는 게 또 화두예요. 화두라.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뭔가 학습을 하고 내가 똑똑해질 때 우리가 정보를 입력을 받고 똑똑해지는 부분들이 우리가 오감이라는 게 있죠. 그죠? 시각, 눈으로 보는 거, 그다음에 청각, 듣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입으로 얘기하는 말로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촉각, 저 촉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후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감이라고 인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현재 이 IT 쪽의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까지 후각이나 이 촉각은 아직 이제 막 발전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까지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뭘 모방했냐? 결국은 눈과 입과 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학습하는 쪽으로 얘가 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모달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 모달이 뭐 양식, 좀 양식, 뭐 이렇게 뭐랄까 양식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그 전까지 있던 이런 인공지능들은 주로 글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을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단순히 글만 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지식을 쌓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도 하고요. 듣기도 하고요. 그죠?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듣는 거는 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시각적으로 그림이라든지 이런 영상이라든지 뭔가 사물을 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눈과 귀와 입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학습을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초창기에 아까 앞에 있던 대규모 언어 모델은 얘는 주로 텍스트라고 하는 글 중심적으로 얘가 학습을 했던 모델이라면 여기 이놈을 더 확장을 시킵니다. 더 확장을 시켜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음성, 영상 이런 사람처럼 학습을 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을 다 주면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연관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자, 사람은 어떤 이미지의 그림을 보면 우리가 해석이 되죠. 저기 있는 물체가 뭐고, 저 사람은 누구고, 저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감정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글로 표현됐으면 또 연관지어서 이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우리 인간의 시각과 청각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얘가 학습을 하게 하자라고 만들어 놓은 모델 자체가 이 멀티 모달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주로 텍스트 즉 사람의 언어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이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은 사람의 목소리, 이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소리를 이해하지는 못하죠. 그죠? 말로 하는 것을 글로 결국 바꿔서 자기가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라고 하는 것도 잘 보면 어느 한 시점에는 정지된 하나의 이미지죠. 그죠?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가 원천적으로 내부적으로 딱 들여다보면 얘가 결국 이해하는 것은 글로 되어 있는 텍스트와 그다음에 이미지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는 학습을 해서 똑똑해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현 시점에 우리가 현 기술 수준의 멀티모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 예제를 한번 좀 볼까요? 그러면 예를 한번 보면 자 지금 보면 여기에 이런 이미지에 지금 여기 지금 여자 그림 같아요. 여자가 있고 여기 백을 지금 걸고 있는 거고 요 사진은 또 핸드백만 있어요. 핸드백만. 자, 그런데 요런 사진에 대한 의미 자체를 이 사진만 보면 인공지능은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진의 설명을 해주는 뭔가 텍스트, 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결합을 해서 얘가 학습을 하면 다음에 이런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다라고 얘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백을 들고 있는 것은 뭐 여자가 크로스백이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백은 뭐 크로스백이다라고 하는 이런 문자로 되어 있는 텍스트들, 그다음에 이런 그림들, 그다음에 또 나오는 음성들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얘한테 학습을 시키자라고 하는 게 바로 멀티모달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들이 지금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근데 부가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아직까지 이제 우리 인간을 닮으려면 아직 남은 게 있죠. 후각과 촉각. 후각과 촉각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젠가는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마치 촉각에 대한 부분, 지금 많은 부분에 이 사람이 터치하고 이렇게 느끼는 이 촉각에 대한 부분들을 또 그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각에 대한 것도 또 연구를 다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오감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다 학습을 하고 학습된 걸 가지고 뭔가 새롭게 생성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나오면 거의 이제 좀 인간을 정말 닮은 이런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멀티모달 모델은 아까 대규모 언어 모델도 대규모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멀티모달 모델은 더 많죠. 유형도 다양해지고, 그죠? 유형도 다양해지고 더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얘가 데이터 처리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멀티모달 개념으로 뭐 이미지와 영상과 소리와 텍스트, 글이 들어가서 복합적으로 얘가 이제 학습을 하기 시작하니까 얘가 굉장히 딱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그 그림을 보고 그림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요. 이것도 다음 주 정도에 좀 보여드릴 텐데 이제 인공지능이 뭔가 그림을 하나 딱 주면 그 그림을 보고 얘가 마치 사람처럼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다라는 것을 얘가 말로 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 멀티모달 모델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자체가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맥락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얘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예측을 하거나 추론을 하거나 마치 이제 좀 인간처럼 좀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에 이런 멀티모달 모델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주로 선구자적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바로 챗GPT-4입니다. 자, 지금 현재 무료를 챗GPT 3.5를 쓰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미지 생성이나 이런 게 안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내고 쓰시면 챗GPT 4를 쓰면
거기다가 달리라고 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이해하는 그런 놈을 합쳤어요. 챗GPT는 합쳐갖고 얘를 멀티모달 모델로 지금 급변하게 얘가 선두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러면 생성형 AI가 쭉 있으면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크게 5가지 정도로 저희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언어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쓰고 있는 글이죠, 글. 사람들의 언어로 쓰는 글. 그죠? 텍스트니까 글이잖아요. 이제 이런 글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하나 존재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음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사람이 말로 하고 인공지능도 말로 답변해 주는. 자, 그래서 음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이런 영역도 하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음악과 관련된 영역도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공지능이 뭐 작사도 해주고 작곡도 해주고요. 자, 그래서 뭐 뉴스에 보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작사, 작곡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1등을 했어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이게 인공지능이 작사, 작곡을 한 곡인지 몰랐대요. 그런 정도로 얘가 음악도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또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발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보면 우리가 글이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그림 형태대로 눈에 보이고 영상으로 나오는 게 재밌죠. 그래서 사람의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과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발전을 하고 있어서 거의 뭐 그림도 요즘에 보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인데 야, 이거 뭐 웬만한 화가보다 더 잘 그렸다. 아니면 내가 사진을 한 장 올려놓고 요거 반고흐라고 하는 화가의 화풍으로 바꿔줘. 그러면 마치 반고흐가 그린 그림처럼 샥 바꿔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이 그림들, 즉 이미지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 영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요즘에 화두가 돼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뭐 뉴스에 보면 그 뉴스에 그 소라라고 해서 영상 만드는 그런 게 나와서 굉장히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건데 마치 실제 촬영을 한 것 같은 영상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이 가상으로 만들어냈어요. 가상으로 만들어내서 마치 뭐 여자가 동경에 있는 거리를 막 걷는데 뭐 실제처럼 보이고요. 촬영한 것처럼. 그다음에 지하철에 타고 있는 모습인데 지하철 창가에 막 건물들이 비치잖아요. 비치는데 막 이게 진짜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영상들도 현재 만들어내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영상은 뭐 영화 한 편을 이렇게 제작할 정도까지는 아직 기술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짤막한 뭐 길어봐야 한 1분, 2, 3분 뭐 이 정도까지의 영상들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5가지 정도의 이런 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제가 오늘부터 매주마다 언어, 음성, 음악, 그림, 영상 이 순으로 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